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발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냈습니까? 아, 예, 좋아요. 잘 지냈죠. 주말에 네, 롯데도 잘하고.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꺼내네. 두 번 지고 어제 겨우 한 번 이겼네. 그냥 겨우 한 번 이겼어. 아, 그냥 토요일 날 거는 그냥 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거 보다가 그냥 막판에 뒤집어지는데 아, 겨우 이겼네. 어제 하루. 자, 어쨌든 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89.77. 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90인데 뭐 거의.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압도적이라는 거죠. 네. 뭐 대세론에 가깝고 그리고 특히 이 진영 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늘 선거라는 게 경선이 어렵습니다. 본선보다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거대 정당에서 올라가면은 뭐 1등 아니면 2등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또 근데 내부 경쟁이 늘 치열하고 게다가 이제 경선이 어렵다는 거는 경선 때는 사실 조금 집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선 가서는 맞아요. 산토끼 이야기 해야 되니까 모두 전환이 필요한 건데 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후보지. 이재명 후보는 그 모두 전환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용인해 준다. 뭐 무슨 중도 이야기를 하든지 조갑제를 만나든지 정규제를 만나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배신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풀려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참 처음 봤죠 이런 거. 예. 아니, 처음 봤다고 이런 숫자. 아니 이거 처음 봤죠. 아, 그렇죠. 예. 숫자는.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네. 윤 실장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그렇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좋은 거 뭐 아니에요? 오늘 뭐 일단 무조건 숫자 많이 나오면. 소관심에도 다 나왔지만은 예. 사람들은 늘 이제 균형에 대한 거 한쪽에 쏠림 그래 힘있게 밀어붙여봐라고 하지만은 되게 이중적인 게 있거든요. 사람들 예. 심리는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라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뭐 사실 질이 멸렬하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DJP 연합이었지 않습니까? 김종필 보수 세력의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고 예. 심지어 그러네. 노태우 3당 합당 때도 김영삼, 아하. 김종필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직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이제 과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예. 있었고 아하. 늘 그랬어요. 근데 아, 지금 그러네. 민주당은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어요. 예. 브레이크가. 아하. 그게 이제 불안감 자극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제 수락연설에서 통합 얘기 많이 네네, 했잖아요. 네. 막 뭐 적폐청산 예를 들면 그런 네. 거 안 하고 통합을 계속 얘기한 것도 그렇죠. 저 그런 그거에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려겠죠. 예. 좀 불식시키려는. 네네네. 그래요. 예. 아니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말로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2월 네. 말에 이재명 대표 뭐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여기 스토브리그 예, 예. 해가지고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본인도 이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말로만 내가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 잘 되겠냐. 제 생각에는 뭐 본선에 들어가고 하면은 예. 개헌 이야기 같은 걸 조금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대선 때 동일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예. 뭐 다음 지방선거에 맞춘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있겠죠. 예. 아니 어제 또 수락연설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얘기. 2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혁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냐? 23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날이다. 날짜가 같았나 봐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한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흑수저 출신으로 바닥부터 언론 뭐 이미지가 겹치는 지점도 있고 그러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의 그런 우려들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언급한 거랑 뭐 몇 가지를 봤는데 왜 민주당에서 옛날 되게 원로급 되는 분이 저한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1대, 예. 노무현 대통령이 2대, 예. 문재인 3대, 그럼 다음은 4대 이런 식의 이제 역사성을 두고 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1대다. 아.
뭐 새 왕조 말하자면 예, 새 예. 왕조다 이러는 거 아니냐. 그 약간 우려를 나타낸 거군요. 예. 예. 그런 데 대한 우려를 또 불식시키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당내 내가 독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저 메시지를 주는 그렇죠. 거다. 나는 이 당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철의 정치쇼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2, 3말로 진행하고 있고요. 2부에 이어서 3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89.77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민주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된 거 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요. 조갑재 대표하고 네. 정규재 주필 만난 거 이게 전략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뭐 좋은 일이죠.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 보수 진영의 분들하고도 대화가 된다. 그리고 조갑재, 정규재 이런 분들은 뭐 오래된 보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 되게 비판적이죠. 예,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예. 보수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는 그런 명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인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괜찮은 건데, 근데 그 뒤에 나온 뭐 워딩들 야, 워딩들. 이거는 약간 조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친일파 과거사 문제를 덮겠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나중에 뭐 당에서 해명하기를 지금은 뭐 이 내란 종식과 통합에 힘쓸 때다. 뭐 그런 취지였다. 뭐 오케이. 근데 요거 얘기하는 네. 거죠? 민주당 내 물론 요 말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뭐 녹취록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정규재 주필 또는 저 조갑재 대표가 아 이렇게 내가 들었어라고 그렇게 한 얘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민주당 내 극좌는 없다.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의 극좌 세력들의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탈락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공천을 좀 교체했다. 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많이 탈락한 분들은 이제 비명계. 비명계 그러면 이제 예. 친문 뭐 신문 쪽 이낙연 가까운 오히려 이분들이 약간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중도적인 느낌을 가진 인물들이 민주당 내에서 예. 보수적인. 예. 예, 많았는데 뭐 박광온 뭐 이런 분들 누구 이야기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예.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어때요? 이런 말도 했다는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의 장관을 모시겠다. 네, 이건 네. 사실은 어느 정치인이나 대선 나가는 사람 다 하는 그럼요. 얘기긴 한데 실천의 문제인데. 그렇죠. 예. 예.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아마 다른 대선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후보 정도면은 카드를 여러 개 들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겠다. 어느 시점에서 뭐 이 카드를 꺼내고 예. 혹시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또 뭐 이런 카드를 꺼내고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오픈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게 아까 제가 개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뭐 개헌의 부분이든 공약의 부분이든 사람의 부분이든 간에 카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한 40일간의 이제 본선 레이스에서 예. 국민의 후보가 누가 선출되느냐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를 그렇죠. 보고 여러 카드를 들 수 있을 거다. 네. 어떤 카드들이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아니, 게 그- 개헌이 있을 거고. 세 가지 중에 이게 정책 공약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예. 지역 공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크게 봐서 공약에 대한 부분 그다음 예. 사람에 대한 부분이 예. 있겠죠. 늘 우리 선거 때 되면은 뭐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민의힘 쪽도 이재명 대표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럴걸요? 예. 내가 후보 되면은 어허. 도와주십시오. 어. 근데 경선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경선 단계에 나서기는 부담스럽고 예, 후보 되면 봅시다.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 그런, 많죠. 예. 있을 거예요, 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좀 볼게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1대1 마수 토론 4명 네, 있었고 토요일에 4명의 이제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여론조사 돌려서 내일 오전인가요?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종 결성 네. 2명. 그 토론 보셨잖아요. 네. 1대1 마수 토론하고 4명 토론. 그래서 평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이 토론을 떠나가지고 이제 4강 가려지는 과정에서 예. 나경원 이제 전 후보가 컷오프되고 예. 안철수 전 후보가 맞아요.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등수가 몇 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후보가 올라가서 한 4위권으로 붙지 않았을까 예. 대체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탄찬 탄반의 흐름에서 예. 탄핵 찬성 쪽이 좀 기세를 어허.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토론 과정에서도 보면은 뭐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특히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론을 예. 했지만은 인간적 배신자론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탄핵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세게 또 못하고 예. 뭐 윤 대통령이 계속 일을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들을 예. 보면 그 전선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토론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공격적이고 예. 나머지 후보들이 좀 수세적이고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은 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10여 년간 예. 이분이 정치권에 계속 있었지만은 정치 중심보다는 오른쪽 운동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뭐 정광훈 뭐 시비도 나오고 했지만은 뭐 이런 뭐 아스팔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 해가지고 뭐 그 일은 이렇게 무난하게 했는데 그때는 뭐 별로 정치적 메시지를 낸 건 없고 예. 그러다 되게 오랜만에 다시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약간 어색해하는 느낌이 보였고 홍준표 후보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하고는 다른데 홍준표 후보도 원래는 홍준표 후보가 수도권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동대문, 송파 맞아요. 이렇게 예,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은 경남지사, 어허. 그다음 대구 국회의원, 예. 대구시장. 대구시장. 물론 큰 선거가 있을 땐 서울에 왔습니다만은 예. 이게 또 영남 특히 TK 지역을 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쪽하고의 클릭의 차이가 좀 있지 않냐 그런 거는 좀 느껴졌어요. 그 토론 보시면서 거기 나오는 후보들의 전략 같은 게 눈에 보이던가요? 가나다 순으로 하면? 그러니까 홍 후보는 그 계속 그런 가나다 순으로 예. 김문수 후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득점을 한다기보다 예. 실점을 하지 않겠다. 아. 이미 이제 가진 게 여론조사상으로 제일 높으니까 난 이걸 지키겠다. 안전하게 하자. 예, 그런 느낌이 있었고 가나다 손님 그다음 안철수. 누가 안철수 후보는 하여튼 세게 예, 좀 판을 이제 많이 흔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이른바 모두까기 식으로 그게 이제 원래 언더독의 전략이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한동훈 후보구나. 예, 한동훈 후보는 나를 밀면은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보이는 게 당당한 사람. 예. 그리고 당당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어허. 라는 그 두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가 그런 과거 전당대회 때하고 약간 다른 게 전당대회 때는 이제 압도적으로 좀 우세한 뒤로 갈수록 우세했으니까 좀 힘 조절을 하는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뭐 김문수, 홍준표 뭐 또 안철수를 향해 가지고 각을 세울 때는 세우는 지금 뭐 이거 앞뒤 죄고 뭐 아끼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보이는데 이게 딱 어떤 임계치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게 이제 이슈일 것이고 홍준표 후보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나다. 나는 이제 뭐 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부정적이었었고 하지만은 나 홍준표다. 나 준비된 사람이고 흑수저 출신으로 캐릭터와 매력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걸 계속 발산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두 명이 선출되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선출되는 건데 예측해봐도 돼요? 두 명 누구 올라올지?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까 제가 또 물어보는 건데 궁금한데 생각은 있을 건데 얘기를 안 하려고 아니 이제 해. 흔한 뭐 3강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나도 하겠어요. 3강은.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자 김문수 후보는 이제 지키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올라가는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여러 폴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김홍 두 사람 중에 어떤 건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어떤 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 유권자들 지지자나 당원들 중에서 한동훈 싫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누구를 밀어줘야 되지?
이거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아, 김문수가 뭐 차분하고 예. 안정감이 이제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재명 상대로 과연 될까? 예. 뭐 이런 거랑 아하. 또 홍준표는 김문수의 예. 장단점을 딱 바꿔놓는 게 홍준표지 않습니까? 김홍 두 사람은 예. 홍이라는 분은 확실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뭐 좋은 부분으로 치면은 연륜과 경륜이 더 늘었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좀 예. 노쇠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또 뭔가 말실수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실장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2인 중에서 한 명은 찬탄파 중에서 한이 가고 또 한 명은 반탄파 중에서 한이 가고 또 한 명은 찬탄파 중에서 김 또는 홍이다. 근데 뭐 지금 이런 이제 얘기군요. 포울로 보면은 셋 중에서는 뭐 누가 두 명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빼고서는 이거 지금 경선이든 뭐든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표들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게 예. 국민의힘이 뭐 토론을 계속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처음에 뭐 바퀴벌레 바퀴 그때는 참 좀 그랬어요. 바퀴벌레로 좀. 태어날래요? 자동차 바퀴로 그리고 태어날래요? 이게 뭐 이제 A조 B조 예, 해가지고 예. 집중도 다시 잘 안 되고 맞아요. 근데 4강 이후에 하니까 그게 좀 볼만하더라고요. 그 시청률 같은 것도 예, 높고 그 회자도 많이 되고 어쨌든 선거는 선거고 또 민주당은 재미없는데 예, 여기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후보들이잖아요. 4강 들어오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이 구심력이 좀 강해진다라는 느낌은 제가 확실히 받았어요. 예. 그 반면에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 가지고는 기대감보다는 피로감? 피로감 나온다 만다가 3주째 계속되니까 이제 저 할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답할 것도 없고 이런 거구나. 24일, 25일 그 한미 협상에서 예. 이제 특별히 나온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뒤로 가서 이제 예. 다음 정부한테 예. 사실상 넘기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뭘 이제 딱 찍고 나올까 싶었는데 예. 별로 이게 찍히는 게 없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협상해왔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보니까 보도 보니까 뭐 소수 정예 캠프도 끌었다. 뭐 총리실 비서실장은 뭐 곧 사직을 할 거다. 뭐 정대철 현 정회장에게 아니 이게 형님 마음이 만납시다. 뭐 어쩌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죠. 마음이 없으면은 뭐 이런 예.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뭐 실제로는 모르죠 저는. 예. 아니 29일에 국무회의가 있고 30일에 미 해군 장관이 방한하고 요거까지는 한다는 거고 네. 5월 1일에 이제 연휴 시작이거든요. 네. 일일 쫙 쉬잖아요. 목금토일 월 화까지.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이 있고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 윤 실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참모라고 하면 날짜 어느 날짜로 잡아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내일 양강 뭐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러고부터 이틀 뒤인가가 이제 토론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그걸 확 이제 가려버리게 오. 초치는 예, 조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잡지 않을까요? 그럼 30일이네. 31일 날 뭐 30일 1일 뭐 그런 토론- 식으로 만약에 토론이니까. 한다면 예. 예. 근데 윤 실장이 저 참으면 나가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뭐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출마하면 왜요? 출마하면 파괴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숫자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출마한 다음에 이게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진영이 되게 괜찮거나 예. 아니면은 개인이 되게 독보적이거나 라면은 한번 이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데 무소속이나 제3의 후보라도 예, 뭐 결국 이제 힘으로 이제 이쪽 눌러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여론조사를 예. 이렇게 보면은 뭐 국민의힘의 이제 3강하고 이제 비등비등하다 예. 이런 정도에 대한 거니까. 예. 압도적으로 밖에 있으면서 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를 만큼의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 당 말고 예. 피플 파워로 어허. 이 국민의힘이란 당을 누를 만큼의 그건 안 보인다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은 제가 볼 땐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치인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나오는 순간 예. 그 아우라는 벗겨지는 것이고 다 대답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이 진흙탕에 들어오는 뻘밭에 들어오는 순간 흙 묻고 못 묻고 이렇게 그렇죠. 된단 그리고 말씀이시구나.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해도 되는 문제들에 맞아요. 대해서 다 대답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4강 후보들한테 다 묻잖아요. 단일화. 네. 근데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다 나오면 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대답해야 결선 진출이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뭐 여론조사 여러 개 돌아가는 것도 봤는데 제가 예.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니 뭐 내가 한덕수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지금은 뭐 하나라도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뭐 예. 한덕수 아니라 뭐 딴 사람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붙여야지.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는 말이 되냐. 한덕수의 지지는 부차적인 문제고 예. 그런 인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닫아 놓지 않는 게 맞죠. 제일 선명하게 반대했던 게 저 안철수 후보였는데 안철수 후보도 뭐 아니 근데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콘클라베 방식,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 2번 하고 원샷 단일화.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구체적인 방식은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출마하면 수월할까요, 단일화가? 예. 출마하면요. 예. 당의 후보가 셀 겁니다 분명히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어, 일단 명분을 잡고 가고 예.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기세가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강 전부터는 확실히 어쨌든 예.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좀 일으키고 아하. 있거든요. 예. 예컨대 내일 누가 50% 넘겨 후보가 된다. 만약에 예. 확 드라마가 될 거예요. 심지어 뭐 그게 아니더라도 2명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드라마가 네. 될 거예요. 제가 아까 한덕수 대행의 참모라면은 그걸 이제 물타기 할 수 있는 강력한 걸 이제 그날부터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웬만큼 뭐 해가지고는 그걸 이제 가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니까 그 네. 기세가 있는 것인데 그럼 이 국민의힘 후보는 좀 올라가는 느낌이고 한덕수 대행은 예. 피로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정대철 헌정회장의 말입니다. 네. 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화해서 단일화 좀 작업 좀 도와달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진 몇몇 의원들은 왜 그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단일화에 제가 목숨- 선회하자면은 뭐 하나라도 더 붙여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뭐 내가 꼭 한덕수를 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워낙 힘든 이 판이 후보가 선출되고 한덕수도 붙여가지고 하면은 그냥 선회하자면은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겠죠. 선회 안 하면요. 그건 좀 예. 한덕수와 우리가 정치적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기득권 유지에 좋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기득권이라기보다 뭐 그런 식의. 예. 대권보다 당권이다 뭐 이런 건가요? 뭐 대선에서 이제 한덕수여야 선전할 수 있다. 뭐 아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겠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뭐 반기문, 안철수, 고건 이렇게 애들을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 중요한데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늘 보완제 역할이 예, 돼야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예. 옆에 뭐 이현재 아하. 뭐 이런 이제 원로급 예, 예. 인사들 예. 안철수는 젊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박선숙 이렇게 정치 예, 경험이지만 근데 한덕수 옆에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손학규 제가 볼 때 보완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정대철 헌정 회장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 내가 한덕수보다 경기고 뭐 4년 선배인데 5년. 한 5년 예. 한덕수도 나이 많은데 한덕수 5년 선배 이 예.
제가 그 캠프 하여튼 예. 그쪽이라면 좀 다른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원로들이 막 지원하던 거랑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전에 안철수 후보는 젊었고 네. 지금은 그럼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옆에 이낙연, 손학규, 정대철 이런 원로들이 있는 게 별로 도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늘 어디든지 그렇지만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잘 안 나설 거예요. 표면에 그렇겠구나. 뒤에 있을 건데 예. 이런 그림을 짜는 거는 뭐 별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이준석 후보가 대선판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된다 싶을 때 변수가 되는 거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각자 그렇구나. 내가 할 길 하고 자기 예.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뭐 예. 그러는 거죠. 뭐. 적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네, 이제 변수가 맞아요. 되는 거고. 예,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기만 해도 역대로 좋겠네. 보면요. 좋은 뭐 거겠네. 빅텐트 단일화 이런 프레임들이 다 많았지만은 예. 어차피 안 되는데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뭐가 잘 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 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그렇고 이게 합치면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 맞아. 그다음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처음엔 윤석열 후보 좀 괜찮다가 되게 조급해지니까 맞아. 많이 예. 따라잡히니까 이걸 해야지 된다라고 예, 예, 할 예. 때 되는 거지. 지금 뭐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고. 자강할 때 자강.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짧게 짚어볼게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기에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예. 뭔가 지도부의 기류가 좀 변하는 거라고 보세요? 윤희숙 원장은 저도 잘 알지만 이게 명민하고 또 약간 매버릭적인 게 있으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혼자 치고 나간 건 아니지만은 뭐 예. 대략 이 정도나 이야기하겠다라고 좀 수위는 높여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후보들이 뭘 하기 전에서 당 지도부가 뭘 좀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많이 해줬다, 윤 실장이. 그걸 맞아요. 이제 예. 윤희숙 원장이 해줬고 예. 뭐 권영세 원내대표 같은 권성동? 경우도 권성동 원내대표 나도 같은 생각이다 한 건 잘한 거죠. 그 뒤에 그러면은 경선을 위해 가지고 최종 후보가 선출돼서 비상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문제를 후보가 안 나서도 당에서 정리해주는 이미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냐 우리 경선 기간에 당에서 이미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이기고 돌아왔단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런 것들도 그렇죠. 네. 정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됐을 거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 3할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